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책이 나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 또 제가 이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생각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분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이분은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상담을 하면서는 이분의 이야기를 주로 듣기를 해야 되고 또 이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팩폭을 막 뼈를 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책 한 권에 담았으니까요. 이 책을 꼭 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내 불륜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내 불륜이 많은 직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들끼리 붙어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람이 났다? 그러면 90%의 확률로 아마 그 안에서 바람이 났을 겁니다 하는 그 직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것을 보고서는 우리 남편은 이런데 바람 안 났는데요. 우리 와이프는 딴 사람이랑 바람 났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의사입니다. 주로 남편이 의사인 아내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의사 남편들 특징은 물론 성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인간관계가 넓고 이렇기보다는 그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위주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병원 의사다. 그러면 또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뭐 늘 그 안에 갇혀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의사는 대학병원 안에서 간호사나 조무사나 뭐 임상병리사 뭐 엑스레이 기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바람이 나기가 쉽습니다. 의사들은 자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자기 진료실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모텔을 다니고 외식하러 돌아다니고 그러지를 않아요. 다 그 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바람은 피는데 사무실에서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내가 증거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들도 이제 바람을 피운다면 개인 병원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간호사나 조무사나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바람이 나기가 쉽습니다. 아주 극소수, 아주 드물게 환자랑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자기 부하 직원이랑 바람이 나기가 쉽습니다. 병원에서 직원과 바람이 나면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다 눈치가 빤하기 때문에 저것들 사내불륜이다 눈치를 다 채고 진짜 복사기만 모른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다 알게 되는데 특히 개인 병원에서 바람이 나면 그 눈치 빠른 간호사, 조무사들이 어머 요것들 봐라 어머 요것 봐라 이렇게 다 안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어디로 사라졌지? 요것들이 왜 지들끼리 똑같은 거를 먹고 있지? 막 이러면서 눈치를 다 챈단 말이에요. 그 직원만 예뻐하고 그 직원이 유난히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고 혜택을 주는 것 같고 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간호사가 사모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언지를 줘서 알게 된 경우도 있고요. 의사라고 하더라도 병원 처음 오픈하게 되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간호조무사를 따가지고 병원 오픈하고 나서 뭐 1, 2년 동안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줬다라든지 간호사들 면접 보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하는 거를 내가 담당했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눈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아내를 병원에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간호사들이 싫어한다. 지금 겨우 지금 일 가르쳐놔가지고 잘 돌아가고 얘 지금 일 너무 잘하는데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 얘네들이 불편해가지고 다 관둔다 그런다. 그 자꾸 오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아내분을 얼씬도 못하게 막 막습니다. 그때 요게 혹시 병원 안에 누군가가 생겼나? 라고 의심을 해보고 캐내면은 이제 바람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 안에서 바람이 나는 경우는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상하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대학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상하관계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카톡이나 뭐 메신저 같은 거를 몰래 본다고 한다 한들 거기서 증거가 나오기는 또 힘들어요.
뭐 카톡이나 이런 건 또 남들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사무적으로 굉장히 업무적인 대화만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백날 카톡 봐봤자 알 수가 없고, 이것들은 다 만나서 분류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타지에서 그 관사 생활을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근무 환경 자체가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군인 남편 차에다가 뭐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를 해가지고 하기도 되게 손 떨리고. 그래서 군인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도 저희 남편이 군인인데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 상반녀도 군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군인 남편들이 특히나 깊은 바람에 빠지는 경우는 여군들과 바람 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군인이면은 이 위계질서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윗사람이고 와이프는 아랫사람이고 너와 나도 약간 주종관계, 막 상하 복종해야 되는 관계, 막 이런 게 세기 때문에 군인 남편과 오랫동안 산 아내분들은 일단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군인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은 좀 철두철미해요. 우리 남편은 눈치도 빠르고요. 하여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달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요.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그런 인간이 여군이랑 바람이 나서 그러고 다니더라. 따로 생활하는 데다가 워낙 철두철미하고 아내를 가스라이팅을 잘하다 보니까 증거 잡고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경찰입니다. 요즘 경찰 불륜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오시고요. 특히 요즘 여경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지 젊은 여경 와이프를 둔 남자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종종 오십니다. 되게 비율이 늘어났어요. 경찰이면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뭐 하도 많은 민원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다루는 기술 같은 게 되게 뛰어나잖아요. 이 배우자가 경찰이면 이 배우자들이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소리 치고 있고 내가 더 쫄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잘하는 게 법을 들먹이면서 이 피해 배우자들을 막 겁을 줍니다. 너 이거 불법인 거 알지?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무슨 위반이야. 사생활 침해야. 막 이러면서 너 이거 뭐 최소 벌금 얼마, 징역 몇 년이다? 막 이렇게 법을 들먹이면서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자꾸 이래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막 겁을 줘요. 그러면 피해 배우자들이 일단 배우자가 경찰이니까 진짜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뭐 이거 핸드폰 몰래 보는 거 하나 가지고도 손을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경찰 생활 오래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경찰 공무원이다. 그러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경찰 생활 10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옛날에 간통죄 폐지되기 전에 간통죄 있을 때부터 경찰 생활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간통죄 그거 따라다니고 모텔방 따고 들어가고 했던 거를 직접 했던 사람이면 얼마나 이 바람에 대해서 빠삭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 들키는지,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히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죠. 그리고 특히 여경들, 상간녀가 여경이면 이 인간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단 깡이 겁나 세고요. 그러니까 보통 상간녀들은 아내분들이 어느 정도 증거를 잡고 나서 이 상간녀한테 쳐들어가서 야, 내가 다 알고 왔어.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왜 남의 남편 만나? 이렇게 하면 보통 상간녀들은 쫄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 만날게요. 잘못했어요. 막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경들은 일단 심리전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막 잡아떼기도 잘하고요. 당신 남편이 나를 덮어 씌운 거다. 나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 명예훼손이고 모욕죄다. 막 하면서 오히려 아내분들한테 뭐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상간녀들은 상대하기가 또 굉장히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배우자가 여경인데 바람이 났다.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이 내가 이 여자 아주 어차피 나는 이혼할 거니까 아주 개망신을 줘가지고 경찰 사회에서 쫙 소문나게 해서 경찰 옷 벗겨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소문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소문이 났는데 꿋꿋하게 얼굴 떳떳하게 들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분들이 아유 저녀는 대체 뭔가 자기 상간녀라고 소문이 다 퍼졌는데도 너무 뻔뻔하게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요. 이렇게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저것들 뭐 공무원들은 품위 유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불륜이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거를 윗선에 찌르면 요것들은 감봉, 파면 이런 걸 당할 거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 남편이 군인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 그리고 이것들이 그 안에서 상관이어도 군인이고 경찰이야. 그러면 요것들 내가 가만히 안 있어 하고서 윗선에 찔러야지 하면서 윗선에 무슨 투서를 보내기도 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무슨 신문고에 뭘 넣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막상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 지금 상간녀 소송 중이기 때문에 판결 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라. 우리는 지금 이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움직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요것들 둘 다 잘려봐라 하고서는 막 와르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뿜뿜했던 아내분이 막상 상간녀 판결이 나고 뭐 진짜 이혼할 상황이 되고 이렇게까지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미 나도 쫙 깔아앉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제 와서 내가 뭐하러 저것들을 직장까지 잘리게 하냐. 그냥 생활비 벌어다가 우리 애들 양육비 줘야지. 아유 그래도 애 아빠가 직장생활 계속 해야 애들한테 좋겠지 싶어가지고 또 그때 가서는 이 판결문을 받고도 막상 직장에 찔르거나 하기가 굉장히 뻘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찰이고 군인이고 공무원이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속 시원하게 보복을 하고 상간이 옷을 벗기고 이럴 수는 또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렇게 명예가 중요한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직접 무슨 투서를 넣거나 윗선에 찌르거나 해서 이 사람들 옷 벗기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예 박살을 낼 때 너 몇 월 며칠까지 전근 신청을 해라. 다른 근무지로 네가 옮겨라. 네가 옮긴다고 나한테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윗선에 찌르질 않겠다. 안 그러면 나 이 판결문 가지고 뭘 할지 모른다. 이렇게 협박이나 협상을 해가지고 스스로 옮기게끔 하거나 뭐 육아휴직을 시키거나 휴직을 시키거나 또 공무원들은 그게 자유로운 게 장점이더라고요. 휴직을 한다고 하면 뭐 그때 가서 더 이상 알리는 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간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오셔서 배우자 외도와 이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